지난 3월 한국 드라마 킹덤 시즌2가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공개됐습니다. 공개되자마자 넷플릭스 국내 부분 1위를 차지함과 동시에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해외에선 K-좀비라는 신조어를 탄생시켰고 평점과 심선도 평가에서는 기생충보다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킹덤이 해외에서 인기를 얻는 한류물의 공식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 컨텐츠라고 봅니다. 우선 뛰어난 퀄러티는 기본. 여기에 지극히 서구적인 소재를 제대로 한국화시킨 게 킹덤입니다. 부산행을 통해 한국의 좀비물이 세계적인 주목을 처음 받았다면 킹덤은 하나의 장르로 완전히 자리 잡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킹덤을 다룬 미국 포브스지의 기사를 소개드려 볼까 합니다. 제목은 넷플릭스의 킹덤 시즌2가 워킹데드를 다시 한번 능가하다. 저는 기사를 보면서 무슨 평론이 이렇게까지 극찬일색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까지 했습니다. 집에 머무르는 것이 좋은 선택인 지금과 같은 시대를 맞아 평소보다 200% 더 스트리밍이 늘어난 넷플릭스. 필자 역시 집에 머무르면서 작년에 열광했던 시즌1보다 더 좋기를 바라며 킹덤 시즌2를 시청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시즌2가 1보다 훨씬 좋았다. 온 나라를 황폐화시키는 드라마 속 질병의 확산과 지금의 상황. 드라마의 상황이 현실화되는 것을 바라지는 않지만 아무튼 16세기 한국이라는 독특한 환경, 그곳에서의 발병에 초점을 맞춘 킹덤의 좀비 역병은 정말로 놀라운 시리즈를 만들어냈다. 킹덤과 부산행을 만들어내는 한국. 워킹데드가 수많은 시리즈를 만들어낼 수 있다 하더라도 새로운 좀비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새로운 창조자로서의 한국은 완벽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다. 킹덤의 매력 중 하나. 이는 역병 발생의 배경을 채우는 디테일과 설득력, 그리고 역사적 서사다. 물론 그것은 SF적 요소가 있는 가공의 역사지만 리얼리티를 느낄 수 있게 해주는 힘을 가졌다. 예를 들어 외구의 침략이라는 사실적 요소와 이를 막는 최후의 수단으로 역병을 일으키는 꽃을 사용했다는 SF적 요소의 결합, 그리고 이를 표현하는 훌륭한 디테일. 여기에 물렸을 때 팔을 자르면 살 수도 있다 라는 식의 나름 과학적 설득력을 주는 이야기들이 더해진다. 킹덤에서의 좀비 역병은 정밀한 드라마적 장치들을 풍부하게 지니고 있다. 역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꽃에는 알에서 부활한 벌레가 있다는 것. 몸을 차가운 물에 담그면 좀비로 변형시키는 벌레들이 뇌에 도달하지 못하고 몸 밖으로 빠져나와 좀비로 변하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것.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다. 이러한 드라마 속 장치들은 주요 등장인물들이 특정 장면에서 위기에 빠졌을 때 도움을 주는 장치가 된다. 이런 디테일이 인상적인 드라마가 킹덤이다. 주인공의 왕세자가 자신의 동생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퇴장하는 것으로 멋지게 마무리된 킹덤 시즌2. 킹덤은 스토리를 능숙하게 마무리 지으면서 동시에 새로운 시즌을 예고했다. 새로운 곳에서 역병이 시작되었음을 암시하는 것. 시즌2의 마지막 장면에는 역병의 원인인 듯한 여자가 등장하는데 그녀의 정체가 무엇인지, 또한 목적은 무엇인지 전혀 알려진 바가 없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시즌3를 기다릴 수밖에는 없다. 킹덤은 최고 수준의 각본과 연기, 연출을 갖췄다. 그리고 영상화된 좀비물 중 가장 공포스러운 좀비들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한다. 한국은 서양의 좀비물에 나오는 느릿하고 비틀거리는 좀비들보다 훨씬 더 무시무시한 빠른 좀비들을 선보이는 곳이다. 만약 당신이 공포물, 좀비, 한국 드라마 혹은 정말로 수준 높은 TV 시리즈를 좋아하는 시청자라면 지금 당장 킹덤을 볼 것을 강력하게 추천한다. 킹덤은 시즌 1, 2를 합쳐 총 12편밖에 되지 않는 내가 지금까지 본 최고의 좀비물이다. 넷플릭스가 한국에 상륙하고 한국 드라마에 투자하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우군인지 적군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말들이 많았는데요. 국내 기업들이 성장하지 못한 상황에서 넷플릭스에 의해 시장이 잠식될 거라는 우려였습니다. 다만 아직 이러한 논란은 유통 플랫폼 경쟁 부분에만 국한되는 양태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국제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컨텐츠 제작에 있어서는 자유도가 높아졌고 해외 진출도 좀 더 용이해졌습니다. 넷플릭스는 한국산 컨텐츠 제작에 이례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킹덤에 총 200억에 달하는 역대급 투자를 했고 옥자 역시 약 600억 원이라는 큰 금액을 투자했습니다. 여기에 넷플릭스의 전 세계적 유통망과 전문 번역 시스템은 한류 컨텐츠의 해외 진출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투자액 수준이 많다 보니 컨텐츠의 질도 더 높아지는 등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보입니다. 물론 독점적 지위의 강화는 조심해야 할 부분임에는 틀림없을 겁니다. 제작의 자율성과 창의성의 저하, 투자자의 독점화는 이러한 가능성을 키우는 것일 테니까요. 킹덤, 나무랄 데 없는 우리의 훌륭한 콘텐츠지만 이런 부분도 한 번쯤은 생각해보는 게 어떨까?